네, 안녕하세요. 위크리드의 정순규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이어서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은 PPT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공유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떤 회사, 아니 어떤 기관, 어떤 연구기관, 어떤 대학이 맞을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교수님, 어떤 연구원, 어떤 책임 연구원하고 함께 협업을 할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원들이 해야 된다는 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기업 대표님들, 기업 대표님들께서 대학 교수님이나 그 연구소에 잘 이제 그 연구소의 어떤 중책을 맡고 계시는 연구 책임자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신다면 이렇게 기술 공유 파트너 기관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연구 책임자분과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 계획서를 같이 작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대학이나 또는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이 기술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주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진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업체를 잘 선정한다면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상용화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R&D 정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 기관이 기업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더 상위 기술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기업체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체는 말 그대로 사업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은 일반적인 기술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대학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상용화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R&D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체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같이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협업, 분담에 대한 부분도 서로 같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양식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딱 요맘때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거의 다 이제 올해에는
그 공고가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10월 달인데 지금부터 어떤 과제를 새로 공고가 나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공고는 연초에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 R&D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지원 시기가 매년 초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굉장히 많이 분주했거든요. 다른 파트의 그 직원들과 협업을 하고 또 신제품에 대한 개발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초가 많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들을 같이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 한 10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기간을 올해에 공지된 그 사업 계획서를 참고를 해서 지금부터 작성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협업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일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연초가 됐을 때 사업 공고가 났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해놓지 않으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연초에 어떤 일을 제가 할지 선행해서 다른 파트에서 의뢰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급격하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양식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달라지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달라지는 부분은 충분히 그 내년도의 시기에 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정하고 그리고 연구를 같이 협업할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작성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중 고려돼야 할 사항은 바로 지원 사업별 주 목적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고올이라고 이렇게 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업별로 필수적인 항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효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많이 이제 사업이 진행됐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는 다른 사업과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요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요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아이템을 특정 기업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죠. 매입을 전제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 기업에서 어떤 회사로든지 수출을 하든지 내수를 하든지 진행하겠다. 이 정도만 됐으면 사업이 진행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건이 수요처이기 때문에 수요처에 따라서도 사업 목표나 개발 내용, 그리고 주요 성능 지표 등 여러 가지 수요처에서 필요한 항목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각 기업의 연구 책임자분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요처가 어느 정도 이런 R&D 정부 지원 사업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이라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업이 되겠지만 만약에 수요처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확률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R&D 정보 지원 사업에 수요처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간 기업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중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네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 중 역할을 분담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신진 기술, 아직까지 공유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라고 제가 여기 썼죠. 사례 두 번째,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R&D 정부 사업에 지원할 기술을 보유 중인 기관은 이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 신진 기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런 기술을 보유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연구에 대한 내용, 연구 내용이나 개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는 편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개발 제품을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할 기관은 바로 기업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화 전략이나 사업화 계획 같은 부분은 기업체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기업체분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기업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써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작성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업체에서의 어떤 그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 계획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화 전략은 더더욱 더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기업에서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화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기업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쉐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혀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응용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기술에 대해서도 기업체에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해서 우수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선정을 목표로 그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집필한 책 R&D 정보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한번 봤는데요.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본 내용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사실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남들보다 많이 했었던 개요 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R&D 정보 지원 사업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시고, 음, 그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꼭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추석 연휴가 마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임시 공휴일이고, 내일은 이제 한글날이 돼서 연휴가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에 잘 쉬지 못하셨던 분들 체력 관리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